지난 21일 대법원이 강제추행 성립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인정됐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40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와 사건을 보다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기준이 어떻게 완화된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을 못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보고 강제추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1일에 항거불능을 요구하는 기존의 판례 법리가 더 이상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데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으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 물리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항거불능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기존의 기준이 옛 관념의 잔재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 이번에 기준을 바꾼 건 이 40년 만인데요.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잔재라고 봤습니다.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인식을 대법원은 시대가 바뀐 만큼 1983년에 설정된 이 기존 법리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 판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이제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이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집 방 안에 있던 15살 사촌 여동생 B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안아달라며 여동생의 손을 잡고 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는데요. 1심에선 A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B양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 판단한 건데요. 이에 대법원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거불능 기준이 이슈가 된 적이 또 있었습니까? 꽤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배우 강지환 씨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강 씨는 중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최근 재판에서도 이런 가해자들의 주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중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JMS의 정명석 씨 측도 지난 2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강제추행 새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런 항거불능 공방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